안녕하세요. 노후 산책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 모임에서 그 나이에 굳이 그런 거 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혹은 친구가 아직도 그걸 하고 있어요 라며 비꼬는 말을 했을 때요. 속으로는 상처받고 불쾌했지만 뭐라고 대응해야 할지 몰라 그냥 웃으며 넘긴 적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런 무례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품격 있게 나를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처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지키면서도 상대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무례한 말은 우리의 자존심과 가치를 건드리기 때문에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상대의 말이 나의 가치를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런 말에 흔들릴까요? 이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숙 씨는 올해로 70세가 된 주부입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고 싶다는 생각에 요리학원에 등록했습니다. 특히 빵을 굽는 일이 마음에 들었죠. 반죽이 부풀어 오르고 노릇노릇 구워진 빵을 보면 어린아이처럼 기뻤습니다. 내가 이렇게 설렐 일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번 명절, 정숙 씨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손수 만든 빵을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밤늦게까지 빵을 구웠죠. 명절날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숙 씨는 정성껏 만든 빵을 테이블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빵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좀 쉬셔야죠. 굳이 이런 것까지 하실 필요 있나요? 정숙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머릿속이 멍해지면서 내가 열심히 준비한 건데 라는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억지 미소를 지으며 겨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중엔 좀 쉬어야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마치 자신이 쓸모없는 일에 시간을 쓰고 있다는 비난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잠자리에 누웠지만 며느리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내 나이에 뭔가를 배우고 즐기는 것도 잘못된 일인가? 정숙 씨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으며 한동안 뒤척였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말을 곱씹으며 결심했습니다. 다음번엔 내 생각을 조금 더 당당히 표현해 봐야겠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건 잘못이 아니니까. 박영수 씨는 68세의 은퇴자입니다. 퇴직 후 처음엔 마음껏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사실이 기뻤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늘어나는 뱃살과 숨 가쁜 계단 오르내림은 건강에 대한 불안을 키웠죠. 이러다 진짜 병원 신세나 지는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어느 날 그는 마음을 다잡고 새벽 조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5분만 뛰어도 숨이 찼지만 하루하루 거리가 늘어나면서 점점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조깅에 익숙해지자 이번엔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죠. 처음 보는 동작들이 어렵긴 했지만 몸이 유연해지는 걸 느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운동을 하니까 몸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내가 아직 할 수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며칠 후 그는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에게 운동 이야기를 꺼내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나이에 운동해서 뭐 하려고 그래? 이제 늦었다니까. 그냥 푹 쉬면서 즐기지 그래. 그 말에 영수 씨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느꼈던 자신감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한 선택인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다른 친구들마저 웃음을 터뜨리자 영수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억지 미소로 대화를 넘기고 자리를 지켰지만 속으로는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늦었을 수도 있지. 하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한 게 어디야. 내가 건강을 위해 한 선택을 스스로 부정하면 안 되지. 그날 이후 그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몸과 마음을 위해 내가 선택한 일이니까 누구도 그것을 비웃을 권리는 없어. 여러분,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넘겼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대는 계속해서 무례한 말을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는 그 말을 어떻게 품격 있게 넘기고 내 가치를 지킬 수 있을지 알아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무례한 말을 대처하는 3가지 방법을 실제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알면 앞으로는 더 이상 무례한 말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 있게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내 입장을 밝히는 것입니다. 무례한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옳다고 믿는 가치를 차분히 표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김정숙 씨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볼까요? 정숙 씨는 가족 모임에서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좀 쉬셔야죠. 굳이 이런 것까지 하실 필요 있나요? 처음에는 당황해서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넘겼지만 다음 모임에서는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또다시 이번엔 또 무슨 빵을 만드셨어요? 라며 비슷한 말을 하자 정숙 씨는 차분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고맙지만 나는 이런 일들이 참 즐거워. 손자들도 좋아하고 나도 이 일 덕분에 더 활기차게 지낼 수 있어. 정숙 씨의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한마디에 며느리는 더 이상 무례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머님이 즐거우시다니 다행이에요라며 웃으며 넘어갔죠. 포인트는 단호함과 부드러움의 조화입니다. 내 선택을 분명히 하되 상대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질문으로 되받아치는 것입니다. 질문은 상대의 논리를 되돌아보게 만들고 대화의 흐름을 내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박영수 씨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동창 모임에서 조깅과 요가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꺼냈을 때 친구가 이렇게 말했죠. 그 나이에 운동해서 뭐 하려고 그래? 늦었는데 그냥 쉬지 그래. 이 말을 들은 박 씨는 잠시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나는 지금 건강도 좋아지고 몸도 가벼워졌는데. 박 씨의 질문에 친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옆에 있던 다른 친구들이 운동 좋지, 우리도 좀 따라해야겠네라며 긍정적으로 반응했죠. 결국 대화의 주도권은 박 씨에게 넘어갔습니다. 질문은 상대방의 논리를 점검하게 만들면서 내 자신감을 드러낼 수 있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마지막 방법은 유머로 분위기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무례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보다 가볍게 웃어넘기면 상대의 공격성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박영희 씨는 최근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친구 모임에서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한 친구가 비웃듯 말했죠. 그 나이에 그림 배워서 뭐 하려고 그래? 이제 좀 쉬어야지. 박영희 씨는 당황하지 않고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피카소처럼 유명해지면 좋겠는데 지금은 집벽에 그림 걸 자리가 부족해서 고민이야. 친구들은 박 씨의 농담에 웃음을 터뜨렸고 무례한 말을 했던 친구도 어색하게 웃으며 대화를 돌렸습니다. 박 씨는 유머로 상대의 무례함을 가볍게 넘기며 자신의 선택을 당당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유머는 대화를 부드럽게 풀어내는 동시에 상대를 민망하게 만들지 않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무례한 말에 차분히 미소를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는 스스로 불편함을 느끼고 더 이상 간섭하거나 무례한 말을 이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정순 씨의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이정순 씨는 70대 초반으로 매일 새벽 공원을 산책하며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 병원에서 혈압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고 그날 이후로 운동을 생활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루하루 몸이 가벼워지고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때마다 스스로가 뿌듯했습니다. 운동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그동안 왜 안 했을까 싶을 정도로 제 자신이 달라지는 걸 느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운동 후 동네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이웃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나이에 운동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냥 맛있는 거 드시고 편히 지내세요. 순간 정순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차분히 미소를 지으며 상대방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의 순간 이웃은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대화를 다른 주제로 돌리며 더 이상 운동에 대해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말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나 속으로만 끌어안고 있으면 결국 더 큰 상처를 받을 뿐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함께 알아본 3가지 대화법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대의 비판에 흔들리지 않고 나의 가치를 지키는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김정숙 씨처럼 나는 이 일이 즐겁고 내 삶에 활기를 준다고 차분히 말하면 됩니다. 단호한 태도는 내가 믿는 가치를 확실히 보여주고 부드러운 어조는 상대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만듭니다. 이 한마디가 상대를 민망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내 선택을 지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반박하지 않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되묻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흐름을 내가 주도할 수 있습니다. 박영수 씨의 경우처럼 질문은 상대가 자신의 논리를 돌아보게 만들고 대화의 방향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질문을 통해 나는 내 선택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고 상대의 시선을 나의 긍정적인 변화로 돌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강력한 도구가 유머와 침묵입니다. 박영희 씨가 그림에 대한 무례한 말을 듣고 피카소처럼 유명해질 수도 있잖아 라며 농담으로 분위기를 바꾼 것처럼 유머는 상대의 공격성을 무력화시키고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전환시킵니다. 또는 이정순 씨처럼 침묵과 미소로 대답하는 것도 좋습니다. 침묵은 상대를 민망하게 만들고 내가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유머와 침묵은 품격 깊게 나를 지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3가지 방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말하기, 질문으로 되받아치기, 그리고 유머와 침묵의 힘을 활용한다면 어떤 무례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누군가 무례한 말을 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내가 나를 지킬 기회다. 여러분의 삶은 누구의 평가로 흔들릴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이제는 상대의 말에 휘둘리기보다 나의 선택과 가치를 스스로 존중하며 당당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당당하고 품격 있는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